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점 1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누군가에게는 제가 느낀 점들이 꼭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수익이 간절하면 돈은 도망간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유튜브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열심히 죽을 듯이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주식시장인데,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 자체를 비워야 돈이 벌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 손실을 회복하고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반대로 간다는 걸 알아둬야 되고,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기회가 나한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만 기회가 안 와도 답답하고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리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이 기회가 항상 찾아옵니다. 자,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90% 이상은 실패한다. 내가 돈 좀 벌었다고,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매매가 잘 안 된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90% 이상은 실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매매 말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는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지만 다른 것을 시도한다면 그냥 처음 출발선에서 새로 출발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공 확률이 희박한 편인데 그 희박한 확률을 하나 더 뚫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쌓여져 온 그런 경험으로 다른 첫 출발하는 사람들보다는 여유가 있긴 하겠지만, 머릿속에 아이디어와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은 다양한데, 보통 내가 잘 모르는 걸 새로운 걸 시도하면 90% 이상은 실패한다는 거라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더 그걸 깊게 파면서 내가 하고 있는 매매를 응용할 수 있는 매매를 찾는 게 훨씬 더 실패 확률을 줄이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롱런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바보인가?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참 모르는 게 많고 바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쉬운 상황들과 잘 모르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걸 잘 모르는 거지? 왜 이걸 당한 거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는 바보인가라고 자책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뭐 완벽한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스스로는 좀 바보 같은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아서 항상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 이 주식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매매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의 수많은 상황들.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매력적인 큰 주식시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예를 들자면, 시장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급락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이 종목을 샀으면 내가 돈을 얼마 벌었을 텐데, 저 종목을 샀으면 얼마 벌었을 텐데, 이런 상상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20% 오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 종목에서 1%라도 떼는 것은, 1%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에서는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지만 이 2,000개 종목 중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이어가지고 5번까지 모든 분야에서 천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현물 매매, 선물 매매, 단타, 장기 투자, 미국 주식, 또는 비트코인, 이 모든 분야에서 천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알 필요가 없이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1%만 있어도, 뭐 1%가 아니라도 뭐 0.1%, 단 하나라도 있어도 그 하나 가지고 충분히 꾸준한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단타가 있다고 치면은 그 단타 중에서도 뭐 최고점 뚫을 때 들어가거나 최고점 뚫기 전에 눈치채고 들어가거나 눌림목이거나 뭐 단타 중에서도 매매 방법은 정말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눌림목을 위주로 하는 단타다. 나는 이거를 잘한다 싶으면은 이 눌림목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나무 줄기처럼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비슷한 매매만 한다면은 이 분야에서는 천재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는 천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모르고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알고 있는 것 하나에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충분히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푹 빠진 종목과 감정적, 그리고 소설까지 쓰는 종목은 거의 92%, 95% 대부분이 폭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츠라든지 현재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아이들 만화 저작권을 사라든지 그 종목들에서 너무 푹 빠지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소설까지 쓰는 바람에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가버렸는데, 자신만의 원칙이 아니라 소설을 쓰는 종목이라면 그 종목은 반드시 폭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주식시장에서는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든 LG에너지솔루션이든 SK하이닉스든 그 밑에 2,000개 모든 종목들, 이 모든 종목들 중에서 뚜렷한 목표가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뭐 미래에는 실적이 얼마나 될 거다, 미래에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할 거다, 듣기 좋은 말로만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로 투자하는 종목은 거의 대부분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7번째는 비교하면 망한다, 불행해진다, 세상엔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세상엔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걸 느끼는 게, 당장의 실전 투자 대회만 가보더라도 지금 리그가 더 많아졌는데 그 많은 리그에서 새로운 고수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상위권에 몇 번 들어가 보긴 했지만 이제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만큼 고수분들이 참 많은데,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나는 사람을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아, 저 정도 돈을 한 달에 주식으로 꾸준하게 벌 수 있으면 과연 무엇이 부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버는 걸로 잡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 욕심이 더 커져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부럽게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비교해가지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가 아닌 그 사람을 목표로 삼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엔 지금은 뭐 목표로 하는 사람이 없지만 대단한 사람들은 많은데 저는 딱 이 정도 선에서만 더 이상 시드를 늘리지 않아서 목표로 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좀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겠다 다짐한다면, 매매를 당장 잘하기보다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눈앞에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표로 한 사람을 꼭 따라잡기 위해서 생각을 한 것이, 그 사람의 매매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를 알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는 앞자리가 바뀌는 재미로 사는 것 같다. 각자 뭐 게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취미생활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앞자리가 바뀌는 이 재미로 주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면 1억 1천, 1억 2천 이렇게 앞자리가 변할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주식을 하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압박이 되는 게 뭐냐면, 언제 망할지 모르고 망한다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때 멘탈을 다시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단순히 예를 들어가지고 고정 수입이 200이다. 단순히 이 200만 원 차이가 아니라
압박감과 멘탈 관리, 심적인 요소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고정 수입 200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2000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무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멘탈 관리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멘탈 관리가 잘 되려면 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훨씬 더 관리가 쉬워지는데, 그 멘탈 관리, 마인드 관리를 잘함으로써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술, 담배 하지 말고 운동하는 게 최고입니다. 나중에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 된다면, 몸이 아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기에 저도 걷지 못할 만큼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 뒤부터는 무조건 건강이 1순위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미신을 믿지 않지만 꿈은 믿는다. 제가 다른 건 다 안 믿는데 이때까지 주식을 하면서 좀 잘 됐던 계기가 있다면 좀 좋은 꿈을 많이 꾼 것 같습니다. 그 꿈 중에서도 동물 나오는 꿈. 원래 이런 걸 잘 믿지 않는데 동물 나오는 꿈이 있으면은 항상 앞자리가 바뀌는 상황이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동물이 나온다고 당장 다음날 일어나서 그날이 잘 되는 게 아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묘한 기분이 드는 게 이 동물 꿈이 저에게는 돈이 된 것 같습니다. 12번째, 수익은 당연하지만 손실은 아직 아프다. 13번째, 신법이 계좌를 만든다. 매매 방법보다 중요한 게 신법입니다. 결국에 내가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식으로 참으면서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계좌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 있어도 그 칼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계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14번째, 사치품에 관심이 없어진다. 예전에 20대 같으면은 꼭 좋은 차를 사고 싶었는데 막상 돈을 벌어보면 차라리 그 돈으로 앞자리 바꾸는데 더 도움되게 하고 앞자리 바꾸는 속도에 가속이 붙도록 더 기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 저는 사치품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째는 이건 말로만 들었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원래 제 목표는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직접 경험을 하니까 돈 욕심엔 끝도 없습니다. 계속 앞자리가 바뀌어도, 그리고 목표를 삼았던 그 목표를 이룬다 하더라도 성취감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돈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16번째는 알면 알수록 불공정한 것과 눈먼 돈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주식시장에는 사기꾼들, 그 눈먼 돈이 많아서 눈먼 돈을 노린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어떤 주식을 봤을 때 이 주식이 정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 정도는 눈치를 챌 수가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불공정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번째, 잃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며 돈의 소중함을 느낀다. 주식으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 돈 10,000원 소중한 줄 알아야지 계좌에서 위험한 변동을 최대한 줄이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00원이라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모르는 괴물이 되면 주식시장에 한 방에 먹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